저희 아젠다하고 팀 소개 먼저 드리고요. 저희의 기본적인 거는, 아까 우리 경희대의 김영선 교수님 팀은 노령화 디지털 쪽으로 하셨는데, 저희는 아동입니다. 그런데 아동인데, 환경이, 다양한 언어 환경 혹은 다양한 문화 환경에 해당되는, 그런 대상자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빨리 지원할 수 있는지,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밀접한 이 부모님들이 아동을 간편하게라도 좀 평가를 해서 지원의 길을 열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DSE 아동이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다양한 언어 문화적 배경을 가진 아동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요. 그들은 선행 연구에 의하면 언어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이제 학교에 가면은 정서 행동적인 문제로까지 발전될 수도 있고 학습의 문제를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들을 돕는 그러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평가하고 지원하는가를 하는 건데 모바일 플랫폼 기반으로 저희들이 잡아봤습니다. 저희 소형 1단계 할 때는요, 세 축으로 저희들이 이제 좀 통제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프로토콜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관련 기초연구를 좀 하면서, 이 프로그램을 만들 때에 기초 자료를 하거나 문헌이 어느 정도 나와 있는지, 뭐 그런 관련된 기초연구가 한 축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특성을 파악하는 또 데이터 구축을 하기 위한 평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어떠한 문항들을 넣을지 어떻게 지원을 할지에 대한 부분이 갈 수 있도록 평가 연구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모바일 시스템 디자인을 하고 적용을 하는 그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저희 연구진은 좀 단촐합니다. 1단계에서 언어병리학 전공자 2분 교수님이라서 저는 이제 아동의 위형군이라든지 언어 장애가 있다든지 이런 아동들을 돕는 아동 언어 장애 쪽이었고요. 임동순 교수님은 이중언어 쪽으로 이제 전문화 되셔서 많은 논문을 쓰시는 분이었고, 그래서 언어병리학 팀이 언어 쪽에 를 담당을 했고, 교육상담 심리전공 쪽에 이제 오인수 교수님께서 정서행동 쪽을 담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단계에서는 이제 카이스트 교수님도 들어와 계셨었는데 컴퓨터 공학으로 해서 실제로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그러한 교수님 네 분과 1단계에서는 이제 교수님 네 분과 대학원생들만 했고요. 2단계에서는 포닥이 필수 조건이었기 때문에 저희 SSK 출신 선생님이 이제 박사 학위를 하고 저희 포닥으로 합류하게 됐습니다. 저희 사업 운영은 가능하면 이제 최대한 저희 참여 연구진의 연구 역량, 네트워킹 역량을 최대한 발휘를 하는 거를 저희 나름의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저희하고 관련되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든지 청소년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다양한 저희 관련 기관들과 MOU를 맺거나 네트워킹으로 회의를 하거나 또 학회하고 협력해서 학술대회를 진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유도를 했고요. 그래서 대상은 저희가 좀 다양하거든요. 다문화 결혼 이민 가정, 북한 이탈, 이탈 주민 가정 아동, 교차문화 아동, 그래서 다양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같은 기관들과 협력하는 데 좀 주력을 했고요. 그리고 컴퓨터 공학 쪽에서는 UI 디자인하고 사용성 평가하고 뭔가 조금 이분들도 저희와 함께 내용이 들어가면서 연구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새로운 방법의 그러한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좀 노력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자 어떤 걸 맡았나를 그냥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의 뭐 전략이랄지 아니면 제가 이제 PI로서 어떻게 사업 관리를 했나를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어쨌든 연구팀 역량을 아까처럼 활용하는 그런 문제, 또 연구팀 간 연구 협력, 그리고 이제 목표를 계속해서 지금 잘 관리해야 되는 것, 그리고 대외 활동, 홍보, 그리고 연구 보조원의 참여를 잘 지원하는 것, 이렇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팀 역량 활용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 그 연구원 내에, 이 네트워킹을 최대한 활용하려고 했고, 또 외부 전문가 협력을 받으려는 그런 노력을 했고요. 연구팀 간의 연구 협력에 있어서는 이 각자 이제 강점, 장점이 있고 서로 자꾸 의사소통을 하다 보면은 공동 연구의 길도 열리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공유해서 각자 연구 그 분야의 학술지에다가 내는 그러한 노력도 좀 했습니다. 정량적 목표의 상세화 부분은 지금 앞에 교수님들 발표하시는 교수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정말 무한 경쟁 속에 이렇게 처음에는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특히 PI 뭐 500%막 이런 그 엄청난 연구들을 해야 했고, 공동 연구원들도 굉장히 많이 서로 협력해서 해야 했고 해서 그 부분을 계속 현황 점검하는 그런 기회를 가졌어야 했고, 지금도 사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를 좀 잘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대외 활동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및 지자체, 관련 지자체, 뭐 교육청이라든지 저희들은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라든지 이런 시설, 기관 이런 데와의 네트워킹을 좀 활성화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연구 보조원 참여 지원은 저희는 처음에는 포닥이 없고 석박사 과정들이었기 때문에 그 연구원들 대학원생들에 대해서 최대한 논문 게재 또 학술 대회 그런데 참여하는 거를 적극 권장했고, 그리고 저희 팀 안에 나름 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회과학과 이공학 연구자 그 연구 보조원들 간의 어떤 융합 연구를 좀 최대한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저희 성과는 연구 실적은 뭐 논문은 워낙 그 양적으로 저희가 일단 많이 냈어야 됐기 때문에 열심히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많이 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실적으로는 이제 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저희가 이제 학술대회 발표라든지 심포지움 같은데 또 공청회 이런데 이제 최대한 참여하고 거기서 역할을 하거나 저희가 개최하거나 이런 거를 열심히 했고요. 그다음에 그 신진 연구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최대한 이제 발표를 좀 하도록, 논문도 학술지에 게재하도록 교수님과 협업해서 많이 이제 나올 수 있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수상 하는 실적 같은 게 이제 좀 10건 되고 이렇게 꽤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 그냥 실적입니다. 그래서 기초연구는 관련된 거라서요. 저희가 이제 뭐 한국, 베트남 다문화 가정 아동 언어하고 관련된 거, 교차문화 아이들에 대한 문화적인 뭐 이런 학습 상담 전략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 다문화 가족들 간의 그런 연구들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평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실제로 거기 내용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어휘 발달 지연 위형군 아동들에 대한 무슨 화형이라든지 의미라든지 구문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이중언어 아동의 그 프로파일 분석 같은 거를 저희들이 연구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북한 이탈 주민 자녀의 정서 행동적인 그 내용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연구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모바일 시스템 디자인하고 적용하는 거에 있어서는 업적이 나오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 특허 등록이 하나가 됐고요. 그리고 협업으로 인해서 그 적용 연구 그리고 사용성 평가 연구 등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그냥 저희들의 그 1단계에서 만들어진 형태였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언어 부분이고 부모님이 언어 부분을 평가해 볼 것인가, 정서 행동적인 부분을 평가할 것인가에 대한 이렇게 들어가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어머님이 이제 그 저희의 언어가 매우 복잡한 영역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영역에 또 연령에 맞춰서 핵심적인 문항들을 넣어서 그 질문을 하면 어머님이 우리 아이는 이러이러한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5점 척도로 이렇게 클릭을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평가도 해주고 또 만약에 모르겠다라고 하면 아마도 이 문제를 잘 이해 못한 거일 수 있기 때문에 혹은 관찰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약간의 게임 같은 형식으로 넘어가서 아이한테 이런 거를 보라든가 아이한테 이렇게 해보라든가 아이가 실제 게임을 하게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때에 하는 언어를 평가하도록 이렇게 미니게임 형식의 시도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정서행동 검사가 이제 몇 가지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 하루의 시간적인 것도 볼 수 있고 주간의 변화도 볼 수 있고 뭐 맨 처음에 이제 이러한 그 지금 아이의 상태 뭐 이런 것도 볼 수는 있었고요. 아이 스스로도 할 수 있고 부모님도 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나름대로 이제 챗봇 형식으로 요즘엔 많이 하지만 그래서 요러한 형식으로 해서 한번 시도하는 그런 연구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러면 2단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팀으로 남아 있을지 아니면 이제 단으로 넘어갈지.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경희대 그 노령화 쪽에 그분 팀하고 김 교수님 팀하고 저희하고 합쳤으면 노령에다가 아동까지 굉장히 좋은 어떤 큰, 사회 공헌할 수 있는 것도 나왔겠다 싶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대로 팀으로 남기로 했습니다. 포닥을 2명이나 이렇게 그 관리하고 이렇게 구하기가 쉽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이제 팀으로 남아서 저희는 일단 이 DLC 아동의 그 범위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해서 우리 사회에서 위험군에 처한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로 범위를 좀 넓혔고요. 연령도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청소년기 아동들이 또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영유아기로부터 청소년기로 좀 많이 확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역도 이게 핸드폰이나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고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웹화한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도 굳이 서울 수도권 중심으로 국한시킬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역도 이제 확장할 수 있는 그리고 국외에 거주하는 DLC 아동까지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2단계 목표도 큰 꼭지는 3가지 측면에서 기초연구 데이터 구축하는 것, 그리고 효과성 검증,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1단계에서 만든 그 프로그램을 정교화하고 기능을 다양하게 연구도 나올 수 있지만 나중에 실제로 홍보할 수 있는 사용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기 위한 정교화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각각에 대한 설명이라서 그냥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